이제 여러 가지로 간의 생리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그러면 간의 생리가 무너졌을 때 생기는 병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빠르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간음어예요. 이 한의학 공부는 대부분의 초점이 한약을 짓기 위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내용이 복잡해요. 간의 생리가 무너지면 나타나는 간의 병리, 첫 번째, 간음어. 먼저 간음이라고 하는 부분과 간혈이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해 드릴게요. 간에 저장되어 있는 생명 물질이 음혈인데, 한마디로 혈액인데, 이 혈액은 우리 양방적인 표현으로 하면 혈장 성분과 혈구 성분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혈구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이런 것들을 가리키고요. 혈장은 혈액 응고 물질이라든지 섬유소라든지 온갖 비타민 또는 영양물질, 이런 것들이 포함된 그런 액체를 말해요. 그래서 혈관 내를 흐를 때는 혈관 벽에 가까울수록 진액이 있고 점점 중심 부분에 혈구가 흘러가요.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 조직도 지휘 부서가 병력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옛날 삼국지에 보면. 그렇듯이 혈액의 성분을 음액과 혈의 성분으로 나눈다면 이 음이 부족한 현상을 간음어라 그래요. 그래서 간음이 부족하면 대표적인 게 바깥 기관이 눈이잖아요. 눈이 건조해져요. 눈이 뻑뻑해져요. 눈이 꺼끌꺼끌해요. 심해지면 눈부분이 말라버리는 안구 건조증이 돼요. 이 안구 건조증으로 실명한 사람 저 봤어요. 실명도 하더라고요. 상당히 위험한 증상이라 그러는데 못 고치는 수도 있나 봐요. 그런데 우리는 간음어로 보고 곡천 음곡으로 치료를 하는 거예요. 눈이 깔깔하다, 눈알이 뻑뻑하다, 눈물이 말라서 안구가 건조하다, 이런 눈과 관련된 증상, 또 근육이 잘 뭉친다, 근육이 쥐가 잘 난다, 또는 저린다, 이런 등등의 증상들은 간음이 부족할 때 생기는 증상들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간기울결이라고 간주 소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걸 간기울결이라고 그랬죠. 이 간기가 울결하면 조그럼 간경이 유주하는 곳에서 주로 증상이 나타나는데, 기가 체하면 뻐근하게 아파요. 이게 찬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여기저기 일정한 곳이 아니고 돌아다니면서 아파요. 이게 간기울결의 증상 중에 하나고요. 부위로 봐서는
협륵부에 많이 생겨요. 그래서 협륵이라고 하는 거는 앞가슴, 옆가슴, 옆구리 이런 데를 가리키는 건데요. 여기가 뻐근하게 아파요. 그러면 이걸 협륵창통이라고 그래요. 저도 이걸 한번 경험한 적이 있어요. 한번 어떤 억울한 일로 기분이 욱 하고 올라오는 걸 참았어요. 참았더니 정말 책 그대로 옆구리가 뜨끔하더니 아프더라고요. 이런 걸 협륵자통이라고 그러는데요. 또는 협륵창통이라고 그러는데요. 기가 막혀서 오는 통증은 창통, 소설이 안 돼서 혈액의 흐름이 막혀서 어혈이 생기면 자통, 바늘로 찌르듯이 아파요. 그 다음에 진액의 흐름이 막혀서 생기면 담, 가래가 생기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담결났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민통이라고 그래요. 답답하게 아파요. 가슴이 가래가 쌓이면 가슴이 답답해요. 이런 것처럼 감기 울결이라는 증상이 있어요. 일단 감기 울결이 되면 유토혈을 써요. 대충 태백. 그런데 이게 아주 가벼우면 비록 다른 장부의 기체 기울을 해결하는 대표혈인 대돈이지만 간의 기울 기체가 약할 때는 대돈을 사할 수도 있다고 나와 있어요. 수양명 대장경의 상향이 피부 감각이 문제가 생겼을 때 쓰는 혈이지만 대장경락상에 문제가 생기면 일단 삼간 이목으로 가잖아요. 그렇지만 상향에 침을 놓아도 대장경 피부 감각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듯이 감기 울결이 심하지 않으면 옆구리가 뻐근하게 아픈 협륵창통, 옆구리에 자통, 어혈이 생겨서 이런 가슴이 답답한 민통, 가래가 생겨서 이럴 때도 태백 대충이지만 대돈을 쓸 수도 있다고 그러네요. 그 다음 간양상항 세 번째 병인데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간양상항은 뭐냐면 사람이 중년의 나이를 넘어가면 간과 신의 음이 부족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간과 신의 음이 부족해지면 이 소설 작용이 상대적으로 활발해져요. 그러면 소설은 주승주동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어떤 현상이 생긴다면 혈압이 올라가는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고혈압이라고 하는 증상은 대부분 나이를 따라서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이유가 사람이 중년의 나이를 들어서면 생리적으로 간과 신의 음이 말라요. 신의 음정이 마르면 정액이 줄어들고요. 골수가 줄어들어요. 간의 음액이 마르기 시작하면 눈이 뻑뻑해지고요. 건조증이 생기고 손톱, 발톱이 얇아지거나 메말라가요. 이런 쥐가 잘 나기 시작해요. 쥐 나는 것도요. 젊은 애들은 잘 안 나요. 운동선수들이 막 1시간 넘고 운동을 하면 쥐가 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중년의 나이를 넘어서면 쥐가 나기 시작해요. 그 이유는 간의 음이 부족해지기 때문에요. 쥐 나는 거, 눈이 메말라가는 거, 손톱이 건조해지는 거,
얇아지는 것 전부 다 간 음이 부족한 현상인데, 간과 신의 음이 허해지면 상대적으로 간의 소설 기능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소설은 주승주동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어떤 변화가 오느냐면 혈압이 높아져요. 그래서 중년을 넘어서면서 얼굴에 화나 열의 현상이 없는, 눈이 핏발이 서든지 얼굴이 붉어지든지 머리가 터질 것처럼 아프든지 이런 현상이 없이 단순히 혈압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그러면 써볼 수 있는 처방이 간양상항 처방이에요. 음을 보여주고 화를 내려주는 거예요. 곡천, 음곡, 보, 행간, 소부, 사, 이게 간에서 비롯된 고혈압을 치료하는 혈이에요. 간양상항이라고 해요. 가끔 책을 보면 그런 용어들이 나올 거예요. 네 번째, 간혈어. 간혈어는 설명해 드렸어요. 눈과 연관지에서는 처음엔 침침해져요. 두 번째는 시력이 떨어져요. 나중에는 밤눈이 어두워져요. 다 간혈이 부족해지는 현상들이에요. 그러면 간혈은 왜 부족해지는가? 먹는 게 부실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쓰는 게 너무 많아서 간혈이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요, 하루 종일 책을 본다든지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면 구시상혈이라고 오래 바라보고 있으면 피를 상한다는 뜻인데, 사람이 뭘 보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혈이에요. 우리가 텔레비전 보듯이 느긋하게 보면 좀 덜하지만 작업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보고 있으면 엄청난 혈액이 소모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 소모가 많아지면 나중에는 오후가 되면 눈이 침침해지고 저녁이 되면 흐릿해져 더 안 보이게 되고, 심해지면 시력 점검에서 시력이 떨어지고 나중에는 밤눈도 어두워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간혈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대충 태백을 보여주면 돼요. 다섯 번째, 간화상염. 어렵잖아요. 우리 몸에서 보통 따뜻한 건 온이라 그래요. 온이 어떤 이유로 뜨거워지면 열이라 그래요. 열이 어떤 이유로 더 강렬해지면 화라 그래요. 밖에서 들어오기도 하지만 안에서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간에서 생긴 화는 주로 눈에서 많이 증상이 나타나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눈에서 어떤 증상? 목적 정통이에요. 눈이 새빨개지고 눈이 부어요. 그리고 눈이 실제로 아파요. 아까 말한 두부 창통, 머리가 터질 것처럼 아파요. 얼굴이 면적, 얼굴이 새빨개져요. 이거는요, 어떤 일로 강력하게 열을 받으면, 분노가 흉천하면 간화가 떠서 그러는 건데요. 간화상염이라 그래요. 이 염자는 태울 염자예요. 우리 인체 상부, 머리 뚜껑이 열려요. 머리가 터질 것처럼 아파요. 눈이 새빨개져요. 얼굴도 새빨개져요. 이런 등등을 간화상염이라 그래요. 이때는 특별히 음허 증상이 없이
화만 생긴 것 때문에 행간소부로 치료를 하면 그런 치염력이 올라가더래요. 그렇게 분노 흉천에서 목적 중통, 면적, 두부창통, 귀에서 대단한 이명 이런 등등이 오면 행간소부에 두면 조용해진대요. 여자들이 실제로 봤어요. 저도요. 어떤 뚱뚱한 여자도 그렇고 아주 삐썩 마른 여자도 그랬는데 생리 때만 되면 아무나 붙들고 싸우고 싶대요. 그래서 남편을 징글징글하게 못 살게 군대요. 어떤 여자분은 괜히 포장마차에 있는 남자들하고 싸우고 싶대요. 그게 뭐냐면 간화가 세서 그래요. 이치훈 박사 치험녀 중에 그런 여자한테 행간소부에 침을 놓으니까 얼굴에 면적, 목적 이런 것들이 다 그 자리에서 없어지더라고 그러네요. 그 다음에 간풍 내동, 이건 말이 좀 어려운데요. 간에서 생긴 풍 증상을 말해요. 어떤 사람은 눈이 돌아가 버려요. 애들은 열이 심하면 열극생풍이라고, 각궁반장이라고 몸이 뒤집어져 버려요. 또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면 눈가가 실룩실룩거려요. 또는 삼각근이 실룩실룩 움직여요. 이런 등등을 다 풍의 범주에 집어넣는데 그런 것들을 간풍 내동이라 그러는데 말은 어렵지만 치료는 뭐 잘 되는 편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한체 간맥. 옛날은 많았어요. 차가운 물속에서 일을 한다든지 차가운 바닥에 오래 앉아있다든지 그러면 남자들이,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랫도리가 썰렁해지면서 차가워져서 아픈 경우가 있어요. 불알이 얼음장처럼 고안 속에 얼음이 들어있는 것처럼 그렇게 아픈 걸 한산이라 그래요. 7산 중에 하나인데요. 옛날에는 많았다 그래요. 추운 겨울에 난방 안 되지, 따뜻한 옷 없지,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 물속에서 오래 일을 하지. 그러면 간이 지나가는 경로에 찬 기운의 침입을 받으면 이런 한체 간맥이라는 증상이 생긴다 그래요. 요즘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 간경습열. 대표적인 것만 기억하세요. 여성들 질 속에서 생기는 분비물이 많으면서 심하게 가려운 그런 증상을 간경습열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수다 목표. 이거는요 이렇게 말해요. 생긴 건 멀쩡하게 뚱뚱한 여자가 어지럽다 그래요. 이 사람은 절대적으로 피가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체중 대비 혈액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뜻밖에요. 앉혀놓고 침을 놓으면요 태음인들이 훈침이 잘 일어나요. 태음인들은 몸이 머리보다 크잖아요. 그 비율이. 그래서 태음인들은 주로 몸쪽으로 기가 몰려있기 때문에, 혈이 몰려있기 때문에 앉아서 침을 놓으면 훈침이 잘 일어나요. 그래서 보기에는 체중이 비대해서 멀쩡한데 어지럽다. 이건 물은 많고 피는 부족하다. 그래서 수다 목표라 그래요. 목표는 나무가 물에 둥둥 떠 있다. 어혈은 설명해 드렸어요.